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5일 월요일 저녁 9시 19분입니다. 오늘은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시 리플 관련해서 좀 이야기 하나만 좀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제 유튜브 영상에 언제나 이게 장문에 유익한 리플들 달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어떤 이유에선가 그 리플들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여러분들이 리플 작성해 주시면 여기 알람이 뜨거든요. 저는 이 알람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리플 작성하셨구나, 리플이 길어가지고 여기 점점점으로 표시가 되는구나, 그럼 이거 눌러서 봐야지 하고 눌러봤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본 내용 보려면 없어요. 저도 하여튼 좀 내용들 다 보고 싶은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깝깝해서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길래 여러분들께 좀 이런 이야기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긴 리플 작성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글쓰기 누르시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워졌나 안 지워졌나. 잘 올라간 게 지워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작성하시기 전에 글쓰기 누르시기 전에 메모장에 복사 한번 해놓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글쓰기 눌렀는데 글이 등록되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정성 들여서 길게 작성해 주셨는데 뭐 많은 분들이 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즘 하여튼 간혹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장 이야기 하자면요. 일단 미국은 뭐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그 금요일 날 밤에 이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상승 마감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시아장은 오늘 분위기가 좀 혼조했습니다. 그죠? 일본은 상승 마감했고 중국은 뭐 하락 마감했고 오늘 코스피는 신나게 많이 올랐고요. 다들 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용들이 좀 그다지 뭐 좋지는 못합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직전 고점 부근에 걸려갖고 쌍고점 우려가 있는 자리까지 올라와 있고요. 음봉 마감을 해가지고 일단 저항을 의식한 듯한, 음봉인지 도치인지 그렇게 돼서 저항을 의식한 듯한 모양이 보이긴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 마감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도 그 보시면 오늘 양봉으로 약세 흐름이 진행되기도 했죠. 그림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일본 요런 모습이고 직전 고점 자리에 쌍고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죠? 확인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일단 하락 마감했으니까, 그죠? 이거 어쨌든 그 하락 추세 중이니까 뭐 하락 마감하는 거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일단 양봉으로 더 이상 추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지 않고 일단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여기서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중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 베이징 증권거래소 그게 이제 첫 거래일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십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안화 초강세가 아마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값이겠죠. 결과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위안화가 초강세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 장대음봉이 뽑아서 나왔는데 여기에 알고 보니 그런 것들이 녹아 있었던 거겠죠. 그죠? 뭐 위안화 증권거래 베이징 증권거래소 오픈 기대감이 녹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여기에 그 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 기대감이 녹아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막상 어쨌든 오늘 그런 날이 되니까 일단 양봉이 나와서 추가적인 강세 흐름은 멈춰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려나 한번 지켜보자고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 뭐 오늘 뭐 당장 뭐 그런 건 없었고 뭐 이미 예정됐던 그런 이슈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시진핑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은 이제 조만간 뭐 정상회담 한다고 하긴 하는데 오늘 밤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지금쯤이겠죠? 뭔가 하여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뉴스 나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하여튼 그 나중에 뉴스 나오면은 아마 내일 아침쯤 뭐라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내용을 봤고요. 아침에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이번 주에 옵션 만기주가 들어갑니다. 옵션 만기주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통상적으로 옵션 만기주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그죠? 뻔한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옵션 만기일이 되면은 외과 옵션들은 전부 0이 되잖아요. 저하고 오래 보셔서 아시다시피 옵션 만기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시세 전광판 보면은 지금은 통통하게 살이 붙어 있는데
얘네가 이 등가, 뭐 등가나 내가 빼고는 전부 다 외가들이 0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만기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만기주에는 이 옵션 프리미엄을 죽이기 좋은 때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게 만기주의 일반적인 특징이긴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특징이지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쌍바닥 만들어 놓고 한번 튀어 올랐죠. 한번 튀어 올라서 일단 뭐 단기 상승 추세 뭐 이런 거 일단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뭐 만기주에 변동성 확대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 생각엔 높은 확률로는 일단 변동성을 좀 죽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전저 부근까지 오는 것도 뭐 불가능한 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미국 주식시장 차트를 놓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뭐 쌍고점, 여기 고점이 있고 여기 저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요 안에서 이제 힘겨루기를 하겠죠. 싸우기를 하겠죠. 그래서 딱 힘겨루기 딱 힘겨루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옵션 만기도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옵션 프리미엄 녹여내면서 어쨌든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옵션 프리미엄들 쫙쫙쫙 아래로 빠지면서 이렇게 하면 만기주 훌륭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뭐 지금 뭐 미국은 위쪽 제한적이고 아래쪽 제한적이다, 이 정도 생각하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기주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반드시 그렇다고 뭐 폭락 못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반드시 뭐 폭등 못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반드시 박스권이다 그런 것도 아니고, 가능성은 좀 다양하게 열어놓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도 혼조하네요. 뭐 뭔가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일단 하여튼 혼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근데 한국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딱히 드릴 말씀이 없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제가 뭐 눈에 띄는 점은 뭐 거래량 정도가 좀 눈에 띕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만 할게요. 거래량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항상 이 코스피를 분석하는 차트는 기본으로 이거죠.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 전 뭐 코스피 200 현물이고 코스피 종합이고 뭐 안 봐요. 일단 선물이 기준이에요. 제가 뭐 고버스든 뭐 레버리지든 뭐든 베팅하는데 기준은 저는 일단 선물 보고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께도 선물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 아무튼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 보시면 일단 거래량이 17만이 안 나왔네요. 그죠? 16만 9,597 나왔습니다. 딱 대충 그림만 봐도 굉장히 거래량이 적음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보면 위쪽에 저항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으니 분봉으로 보여드리자면 30분봉인데요. 어느 부분을 지금 본 거냐면 여기 10월 26일 요 선물 400 터치한 이날부터 해서 분봉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죠? 10월 26일 날 400 터치했을 때부터 분봉상으로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머리 위에 굉장히 저항이 많죠. 여기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뭐 여기 저항, 저항이 아닌 데가 없어요. 굉장히 무거운 저항들이 있고, 또 그리고 이 400이란 자리가 사실 끝판왕인데 이 400은 너무나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한 번밖에 터치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400 테스트가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요날 11월 2일 날 한 번, 두 번 정도 한 모양인데요. 글쎄요, 지금 기세로 보면은 이번에도 한 번 더 400 부근 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가질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런 걸 보는 이유는 저항이 많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저항이 이렇게 많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저항을 넘어가고 싶다, 내가 세력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갭으로 빵빵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돈을 많이 쓰거나 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뭐 돈을 많이 쓴다, 뭐 이러한 근거가 이 거래량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 그렇게 많은 저항을 뚫고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일단 17만이 안 되니까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17만이 얼마나 적은 거냐, 어제 안 그래도 11월 12일 날 금요일 날 마감한 것도 여러분들 거래량이 너무 적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보다 더 적단 말이죠. 그죠? 어제에 비해서 15%가 더 줄었네요, 거래량이.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뭐 물론 거래량이 적다고 내일 폭락한다 이게 아니죠.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이 흐름의 진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근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 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 16만
9천, 그러니까 17만이 안 된다는 이 값이 얼마나 적은 거냐, 오늘 나온 이 값이 얼마나 적은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올해 거래량입니다. 올해 코스피 지금 선물 거래량인데, 사실 보시면 17만이라는 숫자는 뭐 가장 적은 축에 속하는 뭐 그 정도라고 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거래량도 이게 좀 이제 해석을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거래량이 무조건 적다고 못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해석은 좀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느 구간에서 주로 거래량들이 줄어드냐, 자신 없는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 예를 들면 뭐 요런 구간들, 그죠? 대표적으로 17만이 안 됐던 구간이 여기 이 구간이죠, 지금. 이 구간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 이 정도 구간이 될 겁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없었네요.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를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대략적으로 이런 구간들입니다. 그죠? 이 제가 숏을 매집하기 시작했던 그런 구간.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거 코스피 이거 이때 오버슈팅 위쪽으로 폭등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폭등 가능성이 다 속임수였던 거고, 결과적으로 이때 나온 장대 항목들 전부 다 거래량이 안 실리고 나서, 그죠? 결과적으로 전부 다 속임수였으니까 거래량이 안 실렸었던 겁니다. 그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속임수 구간에서 좀 거래량들이 좀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런 구간도 있긴 있어요. 막 외국인들이 선물 1조 원씩 들어오면서 막 거래량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구간도 있긴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확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죠? 뭐 무조건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고 무조건 거래량이 적으면 어떻게 되고 그런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그죠? 이런 속임수 구간에서 좀 거래량을 줄였던 그런 경향이 있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최근에 보시면 3거래일 동안 빠바박 올라오고 있는데, 속 시원하게 올라와서 400 넘어갈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은 거래량을 많이 죽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정도 일단 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이 이 400이 붕괴되고 있고 이 아래쪽에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내가 추세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400 근처에 가면은 그러면 좀 긴장을 해야겠죠. 지금은 그냥 차분하게 지켜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코스피는 특별히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오늘은 뭐 코스닥에 관해서 조금 좀 뭔 생각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돈이 있다면 오늘 같은 날은이 아니고 이 정도 가격대면 전 코스닥 숏을 한번 들이대 보고 싶긴 합니다. 진짜 해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긴 해요. 뭐 너무 그런 표현을 좀 자주 쓰는 것 같긴 한데, 1495에 이렇게 갭상승했던 11월 4일날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베팅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이런 자리는 이제 그때보다 더욱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표현을 좀 달리해서 썼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올라올 것까지는 뭐 이렇게 올라올 줄은 몰랐으니까 그때 뭐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때 이 자리보다 지금은 까이더라도 한 번은 들이대 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물론 그 가격대가 지금 그렇다는 거지, 여기서 아직 상승이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확인하셔야 돼요. 위에 있는 이 추세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보다가, 다만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게 뭐 하루 이틀 멈추는 게 확인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진짜 강하게 한번 들이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들이대 보려면은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러니까 아예 밑으로 내려가 갖고 여기 1445대 여기를 붕괴시키고 확인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진짜 간당간당하게 진짜 위험을 많이 감수하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느냐. 제가 봤을 때 이 가능성은 이제 두 가지 베팅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뭔가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 또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 그러니까 이 중간은 뭐다? 애매한 가격대, 아무것도 안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추세선이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 2018년 1월달 고점과 여기서 쭉 내려와 갖고 지난번에 여기 9월 23일 날 고점이 만들어졌거든요. 9월 23일 날인가 24일인가 하여튼 여기 부근에 고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연결하시면 요 추세선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추세선에 걸려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세선을 넘어갈 것처럼 보이니까 뭐 당장 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어쨌든 충분히 저는 뭘 한번 반드시 이런 자리에서는 뭐 학습적인 차원에서라도, 돈 버는 게 아니고
주식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전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들이대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코스피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안타깝게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코스닥 선물에서도 좀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요. 뭐 물론 거래량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게 워낙 무거운 저항이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코스닥 지수는요, 선물 지수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한 440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지금 이제 선물 이게 지금 보시는 게 그 코스피 선물인데, 대략적으로 올해 내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선물 44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1년의 고점이었잖아요. 440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은 그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코스피 선물로 환산을 하면 440 부근에 있는 그 정도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야,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려면 앞으로 무슨 재료가 필요할까? 이걸 넘어가려면 최소한 뭐 테이퍼링이 뒤로 밀리거나 미국의 긴축이 뭐 좀 없어지거나 뭐 이런 엄청난 큰 이슈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려면은 한국이 완전 이 새롭게 밸류를 인정받아서 아예 한국이 레벨업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든가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 어떤 매크로적인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그런 것도 고려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전에 그 코스피 거래량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올해 움직임들을 한번 보시면 전부 다 그래요. 이 고점 넘어갈랑 말랑 하는 이런 때에서 보시면 다들 거래량들이 숨죽이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자리들, 그죠? 결과적으로 이러고 나서 못 넘어갔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가 그래도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인데, 지금 이제 3거래일 동안 급등해갖고 거래량 5만 개로 이걸 넘어간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자리를 넘어가려면 거래량이 최소한 그죠?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래량 이야기하는 거는 솔직히 좀 저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할게요. 참고만 하세요. 아무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무거운 코스피가 레벨업 되냐 마냐, 코스닥이 레벨업 되냐 마냐 하는 이런 자리를 결정하는데 이걸로 되겠어? 라는 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코스닥은 어쨌든간 이 분위기가 코스피보다 더 안 좋은 게, 코스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고점이나 넘고 신고가나 갔었죠. 얘는 뭐예요? 근데 2018년 고점 여기 있고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안 좋아요. 훨씬 힘이 떨어진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조금 계속 자세한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제약업종 지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약업종 지수가 쉽게 말해서 코스닥 시장의 삼성전자 같은 종목인데, 얘가 이제 살아나야 시장이 갈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지금 하락 추세로 와 있고 이제서야 반등 중이라면은, 그럼 코스닥 지수가 미래가 밝겠냐? 우리 한번 이런 점들도 고려해 보기는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코스닥 제약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하면 안 되냐? 반등해도 되죠. 자연스러운 자리에 와 있고요. 중요한 넥라인 자리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제약 업종 지수나 셀트리온 친구들이나 이게 이런 게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이런 게 차라리 지금 이렇게 이미 이평선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때에는 차라리 이게 폭락이 나와서 시원하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 시장의 부담감들, 악성 매물들을 시원하게 투매로 떨어뜨려 내는 게 차라리 더 상승에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 같은 것도 단기 낙폭 과대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데,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지금 기가 막히게 다들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마 도구로 작용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그 셀트리온 친구들도 대부분 좀 그렇더라고요. 그죠? 오늘 뭐 의미 있는 거래량, 오늘 뭐 거래량들도 좀 실리긴 실렸는데, 이게 셀트리온입니다. 뭐 또 셀트리온만 보여주면, 셀트리온만 보면 또 아쉬우실 수 있으니까,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윗꼬리라는 거죠. 꼬리가 일단 상당히 깁니다. 위에 꼬리가 달려 있다는 거는 이제 누군가 위에서 많이 팔아먹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결과적으로 오늘 조금 좀 자세히 셀트리온 친구들의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셀트리온 분봉인 5분봉인데 일단 장 초반에 갭상승 해갖고 어제 샀던 사람들 금요일날 샀던 사람들이 좋다고 일단 한번 호로록 팔아먹은 거래량이 이만큼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거래량 좀 잠잠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팔아먹으면서 또 누군가가 또 그죠? 누군가 팔아먹으면서 또 거래량 좀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 내내 그냥 조용히 흘러갔는데 아무튼 오늘 뭐 물론 상승 마감하고 기세가 아직 짱짱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얘도 여기 나온 거래량들의 대부분이 위에서 팔아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 그리고 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역배열의 하락 추세잖아요. 셀트리온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도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리고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오늘 보시면 61선이나 아니면 121선 정도 터치한 거 아닙니까? 흐름이 좀 그래요. 그죠? 차라리 이런 자리에선 시원하게 폭락 나오는 게 훨씬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 주주분들께는 나은 선택이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 정도면 글쎄요. 이게 하락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 부근에서 좀 버티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여기 지지선 만들었고 이 부분이 언더슈팅이 됐고 뭐 또 그리고 이슈가 나와서 이 부분에서 어쨌든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렸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셀트리온이 뭐 그렇게 당장 뭐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서 버틸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위에 있는 무거운 이평선들이 따라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또 수렴을 하게 될 거라고요. 예. 어쨌든 계속 마음 불편한 날들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 주주분들은요. 그래서 일단 뭐 요 정도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뭐 꼬라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아니고 코스닥 150 같은 거는 야 한번 좀 슛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가격대에 와 있다. 다만 며칠 확인하고 여기가 이제 고점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진짜 강하게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마침 고버스 차트 띄워져 있어서 한번 보자면은 여러분들 똑같죠. 고버스 같은 경우는 뭐 장대 음봉이 내리꽂히는데 얘네도 일단 거래량 줄어들고 있죠. 네. 하여튼 뭐 다양한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아무튼 뭐 당장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에 뭐 마음 뭐 이런 이야기에 뭐 심적으로 위안을 찾고 이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늘 차분하게 보셔야 되겠고 이렇다라고 해서 당장 뭐 내일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뭐 할 때냐 안 할 때냐 그것만 딱딱딱 생각해 보셔서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일단 애매한 자리에서는 좀 그냥 편안하게 신경 끄시고요. 제가 생각한 코스피의 중요한 자리는 선물 400 아니면 선물 380 나머지는 다 애매한 자리라고 봐요. 네. 특히 뭐 중장기적인 추세를 논하시는 분들이 뭐 중간에 이런 자리에서 벌벌벌 떨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벌벌 떨고 기대감을 가질 게 아니고 400 부근에 좀 더 바싹 갖다 붙으면은 그럼 이제 뭔가 기회인가 아니면 여기서 380 부근에 오면 내가 팔아야 될 땐가 숏을 여기서 팔아야 될 땐가 아니면 더 들고 갈 땐가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는 거지 지금 중간에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죠 아무튼 뭐 400 부근에 오긴 왔는데 좀 더 붙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너무 그렇게 뭐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막 너무 막 예민하게 생각하지는 말자고요. 일단은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예외. 저처럼 하실 분들은 좀 이런 데는 신경 끄자라는 이야기 드려봤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뭐 보시다시피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1178원 정도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3고점이긴 3고점이에요. 그죠? 3고점이긴 3고점인데 여기를 깨고 이제 아래로 확 내려와야지 이제 이게 3고점이 완성이 되고 아래로 가는 거지. 여기서 또 버티고 있으면 기간 조정돼 갖고 또 힘차게 또 장대 항목 뽑으면서 1200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점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안 그래도 참 환율 관련해 갖고 요즘에 자꾸 환율이 한 번씩 원달러 환율이 위쪽으로 확확 튀는 일들이 생기죠. 아침 7시쯤에요. 안 그래도 저기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찾아봤는데 확실히 실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그 했던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 한 번만 좀 더 하고 넘어가자면은, 일단 우리나라 환율 보시면 요즘에 계속 이렇게 위쪽으로 한 번씩 윗꼬리가 달리잖아요. 이런 거. 이게 일단 실수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게 다른 통화에서도 다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일본 엔화와 원화 환율, 그죠? 얘네도 똑같은 타이밍에 윗골이 달려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위안화 볼까요? 위안화와 원화 환율, 얘네도 윗골이 달려 있죠. 뭐 유로화와 뭐 원화 환율 볼까요? 얘네도 윗골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모든 통화에 대해서, 원화와 모든 통화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요즘 윗골이 달고 이렇게 하는 게 그죠? 하여튼 뭔가 이게 그 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이거를 실수를 이렇게 했으면은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일들도 있었구나라고 그냥 재밌는 점이네라고 그냥 살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장 이게 이렇다라고 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는 없고요. 이런 거 보니까 실수는 아니었구나라고 우리가 확실히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점들, 뭐 눈에 보이는 것들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뭐 더 이야기 해드릴 건 없고, 오늘 방금 전에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는 이 영상 초반부에서 이야기 해드렸고요. 그죠? 박스권일 것 같다. 일단 위에 저항했고 아래에 지지력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만기니까 요 안에서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그 미국장 숏 잡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위쪽에 일단 쌍고점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부근에 올라오면 또 한번 잡아보실 수 있겠죠. 요 정도 생각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네, 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